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착장애의 이해와 치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인 콜비 피어스가 저술하였고 2011년도에 시그마 프레스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리뷰를 잠시 해보자면 애착장애아는 다른 아동과는 구분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중 첫 번째는 욕구 충족을 위한 접근성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와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기대하는 부정적인 애착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비일관적인 위로로 인해 뇌가 과각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특성인 접근성에 대한 걱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원하는 것을 즉각 취하지 못해 갈등을 겪을 때 양육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언어화해 줌으로써 그것을 다루고 완화시켜 줄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특성인 부정적인 애착 표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애착 표상이란 나는 나빠, 나는 가치가 없어, 혹은 나는 사랑스럽지 못해, 타인은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세상 속에서 나는 안전하지 못해, 상대가 나를 이해하거나 돌보려 하지 않아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위협감을 느끼거나 세상을 적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고 반응해주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애착장애아는 이 세상에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타인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포함하여 환경 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어른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지시적으로 대하게 되면 힘의 대결 구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애착장애아는 어른을 이기고 싶은 아주 강박적인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애착표상은 다행히 유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긍정적인 애착표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애착표상을 긍정적인 애착표상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아동의 행동뿐만 아니라 욕구에도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애착장애아는 미충족된 욕구를 채우고 그곳에 대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욕구를 직접적이거나 언어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거친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신 행동은 착한 행동보다 더 쉽게 주의를 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는 아동의 일탈 행동에 반응하기보다는 일탈 행동을 만들어낸 내면의 욕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아동의 행동뿐만 아니라 욕구를 이해해 주려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애착장애아는 전형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과는 어긋난 행동과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아동의 욕구를 추측해야만 합니다. 양육자가 또는 상대가 아동의 생각이나 느낌을 추측해서 그것을 말로 옮겨줌으로써 아동은 자기 욕구를 자각하게 되고 더하여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이 아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해요. 너 속상해 보인다. 너는 엄마가 너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에게 잘 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또는 분명히 그 애들이 너를 화나게 했을 거야. 너한테 나쁜 짓을 해서 네가 화가 났고
그래서 억울했을 것 같아. 이렇게요. 이렇게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화해 줌으로써 부정적이었던 애착 표상을 긍정적으로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적절한 요구일지라도 타이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필요도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모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이 거친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양육자는 아이의 요청에 반응해주고 그 요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요구적인 아동은 양육자에게 점점 더 당연한 요구를 하면서 바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래, 알았어. 대신 뭐뭐 할 때, 그때 꼭 해줄게 라고 전제를 달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육자는 문제는 피하면서 아동은 양육자가 자신에게 반응해줬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욕구는 인정받고 양육자는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부정적 애착 표상을 수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호작용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애착 장애아는 다른 아동과는 달리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절의 느낌을 더욱 크게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야단을 맞게 되거나 지적을 받게 되면 매우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동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이런 감정 때문에 양육자나 상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양육자는 아동과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적인 행동에 개입한 이후에 양육자는 반드시 아동에게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또는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표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워서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애착 장애아는 부정적 애착 표상으로 인해 양육자나 상대에 대해 더욱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양육자는 그들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낙관주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방법이 바로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 애착 표상이 긍정적 애착 표상으로 수정될 때에 애착 장애아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들의 주변인들도 삶의 질이나 관계의 질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누군가를 정도 이상으로 미워하거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내 내면에 억압된 수치심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과하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준 감정 이상의 그 사람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억압된 수치심이나 부정적인 애착 표상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인지적인 이해가 선행이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나 행동들도
변화가 됩니다. 부정적인 애착 표상을 통해 나와 타인을 더욱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 애착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치료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부쩍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건강한 겨울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